안녕하십니까. 거북당 한수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점집에 점 보러 와가지고 어떤 점사를 정확히 내드렸는데 거꾸로 가요. 그래놓고 세월 흐른 다음에 울며불며 찾아오거나 전화 와갖고 하소연을 하는데 이미 때는 늦일이에요. 나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이제 병명을 진단받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아파갖고 뭐 어디가 아프다 해서 이제 거기를 가서 진단을 받아서 병명을 알면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거지. 병명만 알고 나 암이야, 나 뇌졸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다가 병명만 알고서 치료받아서 나으려고 가는 거지 병원에 무슨 병명만 알고 끝내려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많든 크든 점집에 와서 점사비 내고 점을 볼 때는 올바른 점사를 봐서, 그러니까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해서 나쁘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가서 점을 보는 겁니다. 근데 말 안 듣고 거꾸로 가서 망하고 나가고 찾아올 바에야 뭐하러 점 보러 오냐 이거예요. 아니 그 돈 갖고 빵이나 사 먹지, 아싸리 술 한잔 사 먹지. 나 그럴 때 화가 나요. 그래놓고 왜 나중에 와서 징징거리냐고요. 나보고 웃더라고요. 예를 들어 의사도 치료식이 놓친 사람이 와가지고 암세포가 다 번져가지고 온몸에 전이 돼가지고 의사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나 살려주세요. 그럼 못 살려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도 못 살립니다. 마찬가지로요. 일이 수습하지 못한 상태로 벌어진 다음에 내가 무슨 수로 그거를 수습을 해줘요. 못하는 겁니다. 내가 댁들한테 무슨 구슬하라고 그랬어요. 점을 보면서 치성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부적을 몇십만 원 주고 부적을 내려줄 테니까 그걸 갖다 품에 품고 있으라고 그랬냐고요. 그런 적 없는데 꼭 그렇게 어떻게 방법만 딱 간단히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갈 거면 점 보러 오지 마세요. 그리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몇 년간 상담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신받고 한 5개월 됐을 때 찾아왔어요. 내용인즉슨 나이 어린 남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혼당했을 때 뭐 위자료를 못 받고 이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살았던 어떤 그것 때문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재산 분할을 받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그 헤어진 남편의, 그러니까 시아주버니, 그러니까 그 형제의 부인 되는, 그러니까 옛날 동서가 운영한다는 전원주택 사업에 투자를 몰빵을 한 거예요. 한 7, 8억을. 그래 놓고 이제 그 이자로 좀 살고 뭐 이럴까 하고 했는데 본전은커녕 이자에 아무것도 한 푼 받는 것도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생활이 답답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줌마 어디 가게 점원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어찌하오리까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손님, 내가 시킨 대로 하셔요. 법사님 뭡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간단해요. 옛날에 남편, 지금 뭐 아무리 헤어졌다 그래도 애아버지겠죠. 애아버지를 만나서 소송 비용을 대달라고 그러고 소송을 하십시오. 민사소송을. 그래서 빨리 착수해야 본인이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마 해줄까요? 내가 미워서 바람피다 쫓겨난 년인데 미워서 해줄까요? 아니에요. 신이 하시는 어떤 알려주시는 어떤 직감이고 영감이고 점사이기 때문에 믿고 하십시오. 그리고 보냈습니다. 한 1년 흘렀어요. 전화가 왔어요. 뵙고 싶다고. 예, 오십시오 그랬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근래에 남편한테 이실직고 했더니 변호사 비용을 대주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송이 지루하게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때는 늦은 것 같다고. 본인이 승소를 한다고 해도 승소해서 찾을 이익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다 숨겨놨고, 그러니까 재산을 은닉을 한 거죠. 힘들 것 같다고. 결국엔 제 점사대로
승소는 했는데 일부 승소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금전적인 이득은 취하지 못하고 많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 양반이. 난 화가 나는 거는 난 분명히 맞게 말씀드렸는데 왜 말을 안 듣고 시기를 놓쳐갖고 내 이야기를 거꾸로 가다가 그렇게 하시느냐는 그런 게 너무 화가 났고 지금까지 그 많은 점사 봤던 것 중에서 인상이 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올 연초에요. 내가 20대 초반 이런 애들은 점을 안 봐줍니다. 왜? 연애사 같은 거 갖고 내가 점 봐주기 싫어요. 징징거리는 얘기 듣기도 싫고 내가 무슨 애들 사랑 싸움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이상하게 점을 봐주게 됐어요. 두 친구들이 왔어요. 20대 초반에. 여자분들이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한 친구는 남자가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채일 거고 한 친구는 당신이 너무 힘들게 해서 결국엔 차일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믿더라고요. 우리 오빠 뭐 절대 그럴 사람 아니고 속으로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점을 봐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내가 왔다 가라 그랬습니다. 삐그덕거릴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이도 어린 친구들이고 하니까 법당에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해도 내가 부족해서 내려드리겠다고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한 일주일 간격으로 두 친구가 전화가 오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오빠가 나를 안 만나주고 또 한 친구는 우리 오빠가 어떤 년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전화도 차단하고 카카오톡도 차단하고 내가 기가 찬 게 뭔지 아세요? 말을 할 때 미연에 방지해 주려고 말을 할 때 말을 안 들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와갖고 징징거리면 내가 신이에요. 이미 멀리 떠나간 사람을 내가 어떻게 붙잡아 줍니까? 깨지기 전에는 잡아줄 수 있어요. 완전히 깨지기 전에는. 이별하고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 흐를수록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끝난 얘기고요. 제발 점 보고 가서 거꾸로 가고 말 안 듣고 일 커지게 만든 다음에 와갖고 징징거릴 거면 점 보러 오질 마세요. 나 점사비 5만원, 10만원 안 받아도 살아요. 진솔하게 얘기해 줄 때 제발 이 무당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좀 진솔하게 받아주세요. 내가 부탁드릴게요. 안 그러면 점 보러 오지 마시고요. 또 어떤 예가 있었냐면 어떤 약간 귀가 어리다고 해야 되나 남의 말에 혹혹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몇 년 전에 40대 후반의 여자가 찾아왔어요. 한 30대 그룹에 속하는 재벌 그룹의 네 번째 마누라의 첩의 딸이었어요. 뭐 그건 중요한 사실은 아닌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결혼은 안 하고 남자들하고 썸만 타고 사는 좀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점 보러 가고 나보고도 썸 타고 싶어갖고 찾아오고 했는데 내가 뭐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나 이제 내 점사 나오는 대로 일러주면서 당신 지금 뭐 사업 벌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개망신당하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고 점을 봐줬습니다. 근데 귀담아 안 듣더라고요. 뭐 다른 데 가서 점을 보니까 뭐 구슬하면 그 사업이 번창이 되고 여보세요 똥 싸는 얘기 하지 마시고 난 당신한테 구타란 얘기 한 적도 없고 분명히 나는 정답을 내줬어요. 내 손에 장을 지져요. 당신이 그 사업을 벌려가지고 성공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고 내가 무당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기분 나쁘게 돌아갔죠. 그리고 한 2년 3년 흐르고 나서 내가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국제전화가 자꾸 떠요. 근데 발신번호를 보니까 미국이에요. 지역번호가. 도대체 누구지? 전화 상담하려고 전화가 왔나?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전화하시라고 그러려고 전화를 받았더니 선생님 저 기억나십니까? 그러고 그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미국이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지 말라는 사업을 벌려서 부도 내놓고 도망간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자기 휴대전화도 못 갖고 있고 공중전화로다 국제전화 카드로다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저한테 한 겁니다. 엄마가 자기를 안 받아준대요. 수습 안 해주겠다고 한다고 엄마를 이제 밉다는 거죠. 그럼 저보고 어떤 방법이 없네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냉정하게.
나도 돈 싫지 않지만 다른 어떤 무당들처럼 시키지 않았고 당신한테 분명히 정답을 내줬다. 사업하면 망한다. 그리고 일 벌리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당신 신상에 좋을 것이다.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사업 번창하게 벌리려고 욕심내지 말아라 얘기하지 않았냐 했더니 맞대요. 그래서 세월 지나고 미국으로 도망간 상태에서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왜? 돈은 남한테 다 벌어주고 난 당신한테 점사비 2번 받은 거밖에 없어. 말 제대로 해줬고. 근데 왜? 당신 입맛에 맞게 하면서 부시키고 했던 그 무당들한테 돈 벌어줬으니까 그 무당한테 전화해서 해결책 찾으라고 그래. 나도 돈 싫진 않아. 양심껏 얘기했을 것 뿐이야. 얘기한 것 뿐이야.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구슬시키고 치성을 드리라고 그러고 부적을 쓰라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나 해요. 따라 못한다고나 해도 이해해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점사로다가 끝내줬는데 어떻게 방법만 알려줬는데 왜 말 안 듣고 세월 지나고 나서 징징거리면서 전화하고 찾아오지 마. 나 진짜 화나. 나라고 돈 싫어하지 않아. 근데 난 양심껏 했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거꾸로 가고 말리는 짓 하려면 나한테 전보로 오지 말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나도 좀 찡한 부분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몇 년 전에 83년 개회생 돼지띠 남자하고 89년 기회생 뱀띠 여자가 점을 보러 왔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둘이 결혼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결혼하려고 그런대요. 그냥 연애로 끝내시고 결혼을 안 하셨으면 해요. 그랬더니 왜 그러네요. 띠가 6살 차이로 상충만 들은 게 아니라 속궁합도 엉망이었어요. 이런 얘기는 뭐합니다만은 나중에 결혼하고 찢어지는 것보다 결혼 전에 그냥 연애로 끝내는 게 상처가 덜할 것 같아서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결혼해도 오래 못 갑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보고 결혼 날짜 잡아달래요. 그래서 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요. 내가 따로 돈 안 받고 날짜는 태기를 해주는데 결혼해도 올해는 못 갈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잊고 지냈죠. 언젠가 비 오는 날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어떤 남자가 전화가 와갖고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어디에 살고 무슨 어떤 아가씨하고 같이 가서 날짜를 받았더니 예 기억납니다. 얼마 전에 이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한번 찾아오겠대요. 마음은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좀 서운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 안 듣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운명이겠지만 저한테 찾아오지 마시고 다른 데 가셔서 상담하세요. 저 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어떤 무당이 돈 욕심이 앞서갖고 막 겁주고 협박하고 막 부탁십시오 이런 단서달지 않고 편하게 물론 굿도 해야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도 굿을 하십시오 하고 말씀은 드려요. 강요는 안 하지만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굿하라는 거를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편하게 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면 이런 방향으로 가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럴 때 이야기 안 듣고 거꾸로 갈 것 같으면 전보러 오지 마세요. 그 돈 갖고 맛있는 거 하나 더 사 드시고 진짜 뭐 티셔츠 하나라도 더 이쁜 거 사서 입고 멋있게 다니세요. 안 들을 거면 오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징징거리시는 분이 많은데 저도 힘들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